안녕하세요. 어울라디오 조이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대부터 은평구에 살았어요. 근데 내가 사는 곳에 이렇게 살면서도 은평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어울라디오에 들어오면서 마을에 관심을 갖게 시작됐고 또 마을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을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되고 은평의 재미난 곳곳도 많이 알게 됐죠. 제가 들은 은평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래요? 몽글몽글 은평의 재미난 이야기 지금부터 저 조이킨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불의의 은평 전설을 말하다. 임진왜란 때 은평구가 낳은 여성 의장병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불광동 밥할머니입니다. 밥할머니는 1544년 지금의 불광 2동 오씨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체구가 커서 마치 사내 아이처럼 보였다고 해요. 20살이 되어 명문가인 남평 문씨 집안으로 시집을 간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오선비라고 부를 만큼 지혜롭고 현명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듬해인 1593년 밥할머니가 살던 마을에도 전쟁 피해를 입었어요.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왜군에 밀려 거듭 후퇴했고 왜군이 북한산 자락에 있는 밥할머니 마을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왜군은 북한산 자락에 있는 창릉천에 진지를 치고 머물렀어요. 조선과 명나라의 병사들은 북한산에 갇힌 채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가고 있었지요. 다친 병사가 많았지만 치료는커녕 끼니도 잊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우리 병사들이 굶고 있다니 내가 뭔가를 해야겠어. 왜군들에게 이 마을이 짓밟히는 꼴을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어. 밥할머니는 주먹밥을 만들어 어두운 산길을 올랐습니다. 왜군에게 들키면 그 자리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병사들에게 주먹밥을 전했습니다. 굶주렸던 병사들에겐 이것이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저는 아랫마을에 사는 오씨라고 하옵니다. 장군님을 뵙고 긴히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제게 왜군을 무찌를 좋은 꾀가 있습니다. 오, 무슨 말이오? 해보십시오. 속살속살. 오호, 거참 대단한 계획입니다. 다음 날부터 조선 병사들은 밤마다 북한산 봉오리 중 하나인 노족봉을 볏짚으로 감쌌어요. 밥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은 왜군 몰래 병사들에게 볏짚과 음식을 전해줬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 노족봉이 거의 볏짚으로 가려지자 밥할머니는 빈 강주리 하나를 들고 북한산에 올랐어요. 환한 대낮에 말이죠. 평범한 안악이 산에 오르는 것까지 막을 이유는 없었으니 왜군들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산에 올랐던 밥할머니가 다시 내려올 때 왜군들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산에 오를 때는 빈 광주리를 들고 갔던 밥할머니가 내려올 때는 광주리 가득 흰 쌀을 담아온 거죠. 그건 웬 쌀이지? 사실대로 말해라. 산속에서 병사들이 쌀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 받아오는 길이요. 뭐? 조선군에게 쌀이 남아있다고?
아이고, 남아있다 뿐이 있겠습니까? 네, 살다 그렇게 많은 쌀을 처음 봤단 말이죠. 밥할머니 말을 들은 왜군들의 눈에도 저 멀리 곡식더미가 쌓여 있는 게 보였어요. 그건 바로 볏짚으로 가려둔 노족봉이었죠. 하지만 멀리서 보기에는 정말 곡식더미처럼 보였습니다. 때마침 창릉천에 뿌연 물이 흘러왔어요. 밥할머니는 왜군들에게 그 뿌연 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저 많은 병사들이 밥을 지으려고 쌀을 씻으니 이렇게 뿌연 물이 흘러오는 것 아니겠어요? 산속에서는 연기까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걸 본 왜군들은 정말로 조선군이 밥을 짓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죠. 식량이 바닥나고 있던 왜군들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답니다. 거기에 적군은 쌀이 넘쳐난다는 소식을 들으니 충격이 컸던 거죠. 굶주렸던 왜군들은 쌀 씻은 물이라도 마시겠다고 달려들어 뿌연 물을 마구마구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모두 배를 움켜쥐고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어요. 사실 뿌연 물은 석회를 뿌린 물이었거든요. 미처 왜군들이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공격을 해왔고 손쉽게 왜군을 물리쳤답니다. 이 모든 것이 밥할머니 머릿속에서 나온 계획이었던 거죠. 이때 활약으로 밥할머니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고 이 이야기가 북한산 노족봉 전설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밥할머니는 인근 마을 백성을 모아 남편과 함께 권율 장군이 이끌던 행주 산성으로 들어가는데요. 혹시 권율 장군과 행주 산성 이야기 다들 아시죠? 네, 맞아요. 이때 여인들을 통제하고 지휘한 사람이 바로 밥할머니였다고 해요. 행주 치마로 돌을 나르고 솥에 물을 끓이기도 하고 부상병을 치료하는가 하면 주먹밥을 만들어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행주 대첩을 이끌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대장이라고 알려지기도 한 밥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인조는 정경 부인이라는 칭호를 내렸어요. 그리고 노족봉이 잘 보이는 곳에 그녀를 기리는 석상을 세웠답니다. 잘 보셨어요? 밥할머니 묘소는 1975년 후손들에 의해 화장되기 전까지만 해도 불광동에 남아 있었으며 제실은 진관외동 186-2 폭포동 싱하굴에 있었으나 1957년 화재가 나서 안타깝게도 다 전소되었다고 해요. 지금 자료화면 보시면서 밥할머니 석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죠? 석상을 세웠을 당시 한양의 입구인 의주대로에 놓았는데 일제강점기 때 밥할머니 위상과 숨은 역사를 알게 된 일본군들이 석상에 목을 쳐 얼굴 부분을 훼손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는 얼굴 없는 석상이 되어버렸고요. 해방 이후에 시민들이 얼굴 부분을 따로 만들었지만 만들 때마다 동네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서 현재는 그냥 아예 없앴다고 해요. 불의의 은평, 정설을 말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지금 이번 주말에는 아이와 또는 연인과 함께 창릉천 밥할머니교 나들이는 어떠세요?
가을 단풍이 물오른 산책길 따라서 즐겁게 한번 다녀오시길 강력 추천합니다.